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다정했던 사람이 돌변하거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뒤에서 등을 돌리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순간 내가 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 판단이 틀렸을 때 남는 상처는 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말과 표정은 숨길 수 있지만 본성은 사소한 행동과 습관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 상대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행동 중 하나는 손의 움직임입니다. 손은 무의식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창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거짓과 불안이 입보다 손끝에서 먼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손톱이 깨끗하고 단정한 사람은 자기관리와 세심함이 몸에 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손톱이 지저분하거나 들쭉날쭉한 사람은 허술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 중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손톱을 뜯는 습관은 불안과 조급함을 나타내며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짱을 끼고 손을 감추는 행동은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신호이며 과장된 손짓은 허세와 불안을 드러냅니다. 표정 역시 본성을 읽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미세한 표정 변화는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경계하거나 선을 긋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의 실수에 미소를 짓거나 칭찬을 들으며 시선을 피하는 행동은 경쟁심과 인정 욕구를 나타냅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웃음은 자신감보다는 허세와 불안을 드러내며 이는 주목받고 싶어하는 내면의 갈증에서 비롯됩니다.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와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발을 끌며 걷는 사람은 게으름과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하며 지나치게 빠른 걸음걸이는 조급함과 결과만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보폭이 지나치게 크고 팔까지 크게 흔드는 걸음걸이는 과시 욕구를 드러내며 방향 없이 왔다 갔다 걷는 사람은 결정장애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버릇 또한 본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인정 욕구와 열등감이 강하며 대화 중 남의 말을 끊는 사람은 권위의식과 무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속으로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경우가 많으며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말을 돌려 빗대어 표현하는 사람은 경쟁심과 우월감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행동들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누르는 행동은 자기 이익 우선주의를 나타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는 약자에게 갑질하려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행동은 경계 존중 부족을 나타내며 대화 중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부족을 의미합니다. 작은 부탁조차 귀찮아하는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현명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그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온화해 보이던 사람도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화를 내며 타인을 탓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책임감과 성숙함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약자나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본성을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약자에게도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매너 이상의 깊은 내면을 보여줍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태도 역시 그 사람의 가치관과 본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작은 금액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이익과 손해를 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관대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며 금전적인 문제에서 얼마나 정직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 사람이 과거 경험이나 실패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장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패를 모두 외부 요인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자기 반성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단순히 추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구가 됩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계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책임감이나 자기 통제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 시간에 늦거나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습관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과 신뢰성 결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규칙을 무시하는 행동은 타인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예의를 지키고 공공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는 책임감과 성숙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만이 아닌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패턴과 일관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두 번의 행동만으로 성격을 판단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이는 일시적인 가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배려심 있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려 하기 전에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결점을 찾으려 하면서 정작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고 진실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읽어내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나아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그들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때 드러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숙하고 협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갈등을 회피하거나 무조건 상대방을 탓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그 사람이 사과를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형식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듯한 사과는 진정성이 부족하며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를 전혀 하지 않거나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과와 용서는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관계의 질과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넓고 성숙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타인의 성공에 질투하거나 이를 깎아내리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열등감이나 경쟁심이 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본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책임감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무책임하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성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약속을 어긴 뒤에도 별다른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상적인 습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책임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환경이 항상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충동적이거나 계획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경청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와 배경이 있기 마련이며 이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깊고 폭넓게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불안해 보인다면 이는 과거에 상처받았던 경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그들의 행동만으로 판단한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본성을 읽어내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나아가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며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